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중년들의 진짜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왜 저러냐, 없어 보이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가끔 만나시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당신 참 없어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점은요, 그러니까 뭔가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해도 정작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남만 알고 있어요, 남만. 우리가 아무리 책 보고 영상 보면서 좀 잘해보고 싶어도요, 무심코 이제 많은 실수들을 하기 마련이에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중년이 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직장에서나 어떤 일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진짜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탁 집어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명이에요. 진짜 없어 보이죠?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잘못이나 이제 실수에 대해서 구실을 대면서 그 까닭을 얘기하는 거. 이걸 이제 변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변명은 어때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실수나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놓고 자꾸 어필하는 거. 이게 변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외부에서, 나 아닌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영업팀이라고 해봐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코로나래서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매출이 이렇게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이 이제 그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하도 그 매출 부진에 대한 이제 뭐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 원인을 찾고 있을 때 늘상 코로나 타령을 하니까 이제 사장인 지인이 어느 날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코로나 타령할 거냐고 소리를 빡 질렀대요. 참다가 그럼 뭐 코로나면 뭐 다 망하냐 막 이러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유통을 계속 했으니까 매출에 이제 늘 매달려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새로 지방에 이제 백화점을 오픈을 했는데 이 영업을 이제 그 백화점 안에서 이제 여러 아이템으로 영업을 하던 중에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때문에 다 같이 괴롭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담당한 직원이 매출 부진 원인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농번기라는 거예요. 농번기라서 장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방이니까. 그래갖고 막 다들 정말 완전 빵 터졌어요. 그때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도 이제 빵 터졌어요.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걸 제1 원인으로 계속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직도, 이제 오비들 모였을 때도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기, 그야말로. 이제 뭔가 잘못되고 실수로 사고가 생기거나 매출이 저조하거나 그 까닭을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변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핵심을 알고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요.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데서, 딴 데서 막 진짜 핵심도 아닌 데서 막 찾아내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변명이라고 시고 하는 경우에 제일 없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회사에서 고객 컴플레인이 아주 크게 걸렸다고 치자고요. 이제 내가 책임자인데. 그럼 이제 임원한테 보고를 할 때 진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대책. 그러니까 이 원인은 이거고 대책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른의 변명이에요. 근데 막 후배 직원 탓하고 후배 욕하는 리더 그야말로 이제 최악이죠. 내 책임은 아니에요. 쟤들이 다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 최악이죠. 이제 정확한 이유, 뭐 불량품을 선별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허술했다.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제대로 숙지를 안 시켰다. 그래서 대응 능력이 없다. 이런 게 문제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정확하게 걷어내고 다시 보완을 하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가 있다. 거의 없앨 수가 있다. 어쨌든 내 책임이다. 인정. 이게 제대로 된 변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변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변명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특히 나이 들거나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 어른이거나 그들의 어떤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중년이 돼서 없어 보이는 거 어떤 걸까요?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어떨 때 남 욕하세요? 뭐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저절로 막 뉴스 보면 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뭐 이래서 막 욕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 스캔들이 이제 연예인들 쪽에서 터지면 다들 이제 벌떼처럼 달겨들어서 이제 악플을 막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악플 다는 거 보면 아이고 참 무서워요. 어떻게 타인을 공격하는데 너무너무 공격적이죠. 지난번에는 이제 한번 아침을 막 먹고 있는데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이랑 이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친구가 전해준 어떤 그 못된 아들 며느리 얘기를 막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또 못된 아들 며느리 얘기를 또 막 얘기하고 꼬리를 끌고, 그래서 저 사람 뭐 못된 아들 며느리 누구는 어땠대 뭐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모녀가 그야말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듣다 못해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아빠는 거의 긍정의 화신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막 듣기가 되게 이제 거슬리셨던 거예요. 아빠가 참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랑 또 혼날 짓 했다 이러면서 이제 엄마랑 눈짓을 찡긋찡긋 이제 하면서 이제 그만 딱 입을 다물었어요. 그 습관이에요, 사실. 비난이나 흉보기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있을 때 앞에서 얘기하는 비난 물론 조심해야 되고, 안 듣는 데서 하는 비난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연예인 비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영양가 없고 시간 낭비인 비난.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진짜 없어 보이죠. 그래서 뜨거라 했어요, 저도. 젊어야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다고는 하지.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사실 그렇게 이제 미성숙하다라는 어떤 핑계를 댈 것도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사정이 있는 거고. 나랑 그 사람이랑 관계 없으면 아예 신경 끄는 거고. 누구를 막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가? 여기까지 딱 생각이 미쳐야 어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걸 리마인드 하시자고요. 세 번째, 고집이에요. 나이 들면서 고집 세지죠. 쓸데없는 고집 부리기는 참 이제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비례해서 고집이 느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게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자꾸 나의 역사에 이제 쌓이고 있어서 더 그런 거죠. 고집 부리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이제 왜 그런 경우들 많죠. 막 이렇게 회의를 해요. 윗사람도 이제 후배가 얘기하면 막 열심히 들어요. 듣는데, 다 듣기는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답정너. 결론은 자기 의견대로 이렇게, 다 좋은 의견들이에요. 이렇게 진행하세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 의견대로 지시하고 끝내는 회의. 정말 그 회의에 들어간 이제 직원들은 이제 정말 허무하죠, 사실. 이러려고 회의하나? 아무 그런 이제 반영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회의가 많죠, 사실. 그야말로 통하지 않는 직장 상사.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퇴사하고 1년 정도 여행 다니면서 진짜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자식이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그걸 갖다가 난 찬성, 젊었을 때 뭐 그래 보고 싶었는데 뭐 그렇게 해봐 너래도 이러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제. 아무리 자식이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설명해도 대부분의 부모는요, 안정된 직업이 겨우 취직했는데 아깝잖아, 정신 나갔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애 얘기하는 거 관계없이 자기 얘기만, 이미 부모가 정해놓은 걸로 막 설득하고 압박하고 이러는 거, 그러기가 쉽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이 들수록 지금 고집이,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세게 부리고 있나? 이거를 자주 한번 돌아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진짜 중요하네, 없어 보이는 세 가지. 근데 저도 이게 원고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도 이 세 가지에서 저 자체가, 제 자신이 별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느껴요. 어느 사이인가 고집 센 사람, 남에 대해서 이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 무슨 일이 생겨도 일단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습성, 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누구나, 방송 보시는 독자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주자주 떠올리는 거예요. 자주 떠올려서 어떤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좀 덜 걸리게 하자. 걸리지 않게 좀 현명하게 이번에는 생각하고 행동해보자. 좀 다르게. 이렇게 자기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자꾸 부추기는 거, 더 나은 나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